네, 여러분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여러분 찾아뵙고 싶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네, 홍광철입니다. 네. 네, 유영입니다. 네.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뭐 네. 워낙 더워서. 저는 추운 건 힘들어도 더운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데, 야, 이게 더워도 진짜 이제 체력이 딸려서 왜 노약자분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취약계층 계신 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뭐 한두 해 더 뭐 기상이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에어컨 없으면은 이제는 살 수 없는, 진짜 이전엔 에어컨 트는 게 되게 특별했는데 이제는 진짜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잘 보살펴야 된다. 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해마다 기온이 자꾸 올라가서 내년은 또 어떨지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현상이 네. 아니라 조금 이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할 네. 것인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저희가 에피소드를 잡은 거 외에도 이제 북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방송을 저희가 몇 번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저는 신선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야,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저는 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돈만 생각하는, 이익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유엔에서 이런 어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나라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북이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유엔에 보낸 것이 있어서 좀 뽑아주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되게 북이 유엔에다가 우리가 이제 북에 대한 통계는 거의 모르잖아요, 잘. 많이 알려진 게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뭐 북에서는 국가 기밀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통계조차도 사실 우린 잘 모른다고요. 그냥 이렇다더라 정도지. 근데 어쨌든 그럼 대표님이 이제 석박사 과정 공부하실 때도 그런 기초 자료로 통계 자료까지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에 의한 발표 자료가 아니에요. 추정이죠. 추정. 한국은행 추정에 의하면은 통일연구원이 이러이러한 해외 자료에 의해서 추정이죠. 추정치를 갖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북이라는 공식 국가기관에서 유엔에 유엔에 공식 발표 제출한 자료에 상당 부분 그런 관심 있다 그래야 되나, 눈여겨볼 만한 통계 수치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밖에 없어갖고 한글본이 없어갖고 나름대로 고생해서 어쨌든 좀 그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 좀 하다못해 제일 심플한 게 심플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북쪽 인구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북쪽 인구조차도 누구는 3천만, 누구는 2천만, 뭐 2,500만 뭔데 아예 2,544만 8,350명이라고 아예 딱. 그래서 최소한 2,500만이 넘고 이렇게 그거구나 하다못해. 저도 한 2,700이 되는 줄 알았던데 아니더라고요. 북쪽에 살았던 사람도 모르잖아. 2,700인 줄 알았습니다. 북에 있을 때. 어쨌든 2,550만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그거 했던 건, 근데 이거가 이제 방송하는데 이게 전문 뉴스에 다 나왔어요. 방송, 언론 이런 거에. 근데 항상 그런 건데, 항상 부정적인 것, 나쁜 것만 중심으로 보도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죠. 우리가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북이 식량난이다. 그래서 10년치의 식량 생산량을 통계치를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았던 2018년도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 예를 들면 꼭 상처난 거, 나쁜 것만 긁어버리는 그런 식 방송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번에 북이 제공한 이 자료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아직도 식량난이죠. 식량난이 이제 거기서 북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700만 톤이 목표지만은 지금 한 500만 톤 작년에. 물론 작년 2018년이 제일 낮았다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해서, 그래서 요번에 김정은 총비서가 식량이 긴장되고 있다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 공업 총 생산에는 GDP
증가율이죠. GDP 증가율은 5.1% 정도 돼요. 계속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5% 되면은 5% 되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이런 통계 수치로 봐서 북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막 건설이며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주 재밌었던 거는 거기 북쪽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에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 경남대 북한대학원 그 교수가 그랬죠. 이물출 교수. 이물출 교수가 뭐 북한의 주택 보급률이 70%다. 그럼 30%는 지금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명확한 근거는 없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만 했던 건데 여기 공식적으로 발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무주택자겠죠. 그러니까 이 공장 합숙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합숙에서 사는 사람이 2019년 0.5%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가 0.5%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한테는 집이 배정이 안 돼갖고 공장 기숙사, 여기 표현대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99.5%가 정확한 거죠. 북한의 주택보급률이. 그런 겁니다. 그렇듯이 뭐죠? 이제 이런 이것저것 어쨌든 눈여겨볼 만한 통계 수치들이 꽤 있어갖고 한번 요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주택보급률 99.5%는 어떻게 체감하실 때 대충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식량에 대해서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2014년, 15년 해서 이제 20년까지 쭉 있어요. 19년도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600만 톤이 넘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방송에서 통일전망대죠,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멘트를 제가 그대로 따면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제일 좀 안 좋았을 때입니다.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당초 계획했던 700만 ton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 한참 못 미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리포팅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장 중립적으로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700만 톤을 목표로 했는데 495만 톤을 생산했기 때문에 200만 톤 정도, 205만 톤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 25% 정도 될까요? 25% 정도 뭐 부족했다. 근데 만약에 좀 다르게 진짜 우리가 북에 대해서 뭐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는 이렇지만 내가 통일을 대상으로 우리 동포라고 하면 지금 북이 700만 톤을 목표로 했는데 해당 목표의 75% 내지 80% 정도를 이루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리포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리고 다르죠. 거기에 대한 부사나 형용사를 한참 못 미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는 이제 99%를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 무슨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중동에서 맘 잡고 하려고 하면 흠잡을 것들은 꽤 있어요. 공식적인 발표. 그런데 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이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의 통계 수치가 이래라고 발표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 보고서도 처음 발표한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유엔에 보면은 이제 미리 좀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 저도 조금 봤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목표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거를 발표한 게. 그러면 유엔에서 이거를 우리 성적 내듯이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맞춰보자. 그래서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게 아니거든요. 목표가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들어섰는데 진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세기 어떤 뭐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뭐 월남전쟁 이런 아픔을 딛고 진짜 우리가 냉전만 끝나면 전 세계가 인류 평화 살 것 같았는데 지금 뭐 국지전은 더 많아지고 뭐 갈등은 더 심해지고 혐오는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 진짜 유엔이 나갈 방향 이것에 대해서 각자의 우리가 잘한 점, 못한 점, 그리고 너희들은 뭐 왜 못해,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뭐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개하면서 서로의 비결, 서로의 어떤 잘할 수 있는 어떤 장기, 전략들을 나누고 공유하자는 게 이 어떤 보고서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마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통일전망대와 남북의 창, 그리고 조중동이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자료들 보면 뭐 재밌는 자료들 또 안타까운 자료들도 많이 있긴 해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 문맹률,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왜 조지 소로스가 뭐 북이 앞으로 엄청난 뭐 기회의 땅이고 우리가 가야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러분 잘 행간을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욕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쳤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뭐 소감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어쨌든 이런 이런 자료가 처음으로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많이 환영하고요. 이제는 국가통기국도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제 할 일 다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에 있을 때는 그랬죠. 우리 왜 못 사는지 아나? 응?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네? 간부는 간부대로 자기 맡은 일 다 하면 이렇게 못 살지는 않는다. 그랬었죠. 근데 그건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 뭐 이제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보면 이제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 그 문제 같은 거는 북쪽은 환경보호 감독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감독이거든요. 네. 북한의 감독이라는 말 쓰는 그 직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산림감독, 무대감독,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호감독, 네. 이렇게 감독원이라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감독은 환경보호하는 거, 감독원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환경보호 감독원이 그 권한이 있냐면 우리 공장이 시멘트 공장 아닙니까? 그 뭔지 나죠? 예? 근데 그 환경보호 그 기준이 있거든요? 세계 기준? 그 기준에 그 기준 벗어나게 되면 차 딱지가 딱 붙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강철 씨 여기 온 지 꽤 됐는데 그때도요 이미. 네, 이거 그때 그랬다는데요? 그 배선반에 갔다가 배선반 딱 꺼버리고, 예? 그 사람 딱 끈다. 감독원이 끄고 배선반 닫게 하고 난 거기다 이제 딱 붙이는 거죠. 그러면 기계 못 돌리는. 네, 못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붙여놓으면 난리 난다는데요. 여름 같은 때 더 하죠. 시멘트 수요가 많은데 시멘트 또 생산해야 그 사람들 또 집수리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비서 달려가고 환경보호 감독소로 책임비서 막 달려간다는데 거기로 조직비서가 달려가서 말하죠. 이 공장이 돌아야 되는데 어쩌겠나 좀 떼달라. 아,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무산군에 환경보호 감독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무산군에 있는 감독소가 연사군, 대홍당군, 해령시, 우령군 이거 봅니다. 그 감독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게 7명이었나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권한 높은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제가 이 환경보호 감독소 소장으로 가려고 저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래서 그 문건을 지금 그분 돌아갔습니다. 네,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분당 조직부 내부부장 했거든요. 네. 내 형님 하던 분인데 그분이 또 그래서 날 또 야, 그 환경부 감독소 소장 자리 났는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하겠다 했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이렇게 서류 만들어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내 간부문건 들어가면 착받고 맞았거든요. 불합격 맞고. 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부에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책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억에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문건 들어가면 부결했거든 계속. 그래서 그 형이 생각해낸 게 네. 서류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이 사인받아야 될 네. 서류들 그 제일 밑에다 연 거죠. 네. 그럼 대체 사람이 서류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탁 대체 그러니까 마지막에 처음엔 잘 보는데 네. 구체적으로 마지막에는 대충 이렇게 하는 그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다 있는데 그때도 불합격됐어. 그 마지막까지 꼼꼼히 봤다는 거죠, 조직부장가 앉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네. 글쎄, 그런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 감독소 이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장이 공해 발생시키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의 그 시멘트 먼지.
그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감독사하고 계속 싸우죠. 그래서 이게 아는 건데, 그래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거, 북은 그만큼 환경보호감독소의 거라는 말이 부여한 겁니다. 이 법도 있거든요. 분진 발생 대표기업이었구나. 네, 그렇죠. 우리 분진 발생 대표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통계 자료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남쪽 거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남쪽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이게 아주 현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어떻게 보나 비교했는데 그러질 못해 갖고 참 안타깝고요.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주 인상적인 그 또 통계 수 중에 몇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핸드폰 그 뭐라지 휴대전화 가입자요? 네. 뭐 남성은 이제 성인이겠죠. 15세부터 49세까지를 남성은 55.7%, 여성은 47.9%인데 이 정도면 얼추 인구 대비라면 한 750만 가량 좀 될 건데 네. 이게 왜 그 뭐 양이 많다, 배급이 잘 됐다는 데 떠나서 그때 저기 몇 년 전이죠. 한 5, 6년 전에 그 5, 6년 전, 요게 지금 2017년 기준이니까 4년 전인데, 한 5, 6년 전에, 5년 전쯤에 그 신은미 씨가 북에 가면 뭐 휴대폰 뭐 꽤 많다, 이렇게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여기서 한번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 인상적인 통계 수치는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청소년이죠. 여자 청소년 출산이 있더라고요, 여기. 근데 그 출산율이 여자 1000명, 여성 1000명당 청소년의 출산율. 청소년 여기서는 15세에서 19세, 요걸 네. 청소년, 20세 미만의 청소년의 1000명당 1명, 거기도 청소년들이 한 명씩 애한다 그러네요. 있던데요. 그 자꾸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북한에 있을 리 있나? 뭐 이러는데 있다는데 북한에도. 1000명 여성 청소년 여자 1000명,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 여기로 하면 뭐라 그러지, 미혼모 출산인가 뭐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계 수치가. 1000명당 1명이면 사실 상당히 낮은 거죠. 그쵸, 낮은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러니까 두문회가다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친구인 게 아니고 내보다 그 뒤에 살고 있다. 근데 야자 어렸을 때 내가 싸가지 없이 놀았거든요. 네. 그 집 그 친구네 딸이 얘기 와 있습니다. 그 만나게 됐었는데 이렇게 그 친구가 학교 졸업해서 우리 17살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그 친구 17살에 장가를 갔거든요.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북은 다 만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친구 딸은 나이 완전히 왔습니다, 걔가. 그러니까 네. 가 30몇 살이었나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나보고 삼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서 장가드는 애들도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등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또 서로 좋아해서 또 애 낳는 애들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또 그 애는 키우고 집에서 또 그다음에 가는 또 학교를 다니죠 또. 혼인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때 못 와주고 미성년이니까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런가? 집에서 키워주고 그다음에 그 남자애는 그다음 또 군대를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남자애는 군대를 가고 얘는 또 그다음에 그 애를 키우고 10년 기다려야 되죠. 예. 또 그런 갔다 또 애 있으면 또 오는 거죠 집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뭐 인구 1000명당, 10,000명당, 뭐 이제 뭐 유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뭐 저기 뭐죠, 폐렴, TB 그 걸리는 거, 뭐 말라리아 발생 수치, 뭐 우리 나름 꼼꼼하게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 간접 시설, 뭐 상하수도 보급률,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지금 얼마나 보급돼 있고 하는 것들을 북이 아마 좀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게 그 자발적인 보고서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얼마로 적는다고 해서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거나 뭐 페널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자발적으로 가감 없이 낸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조중동에서도 인정했습니다만 뭐 북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의사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내보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보급률도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2명당 1명꼴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수돗물이나 전기의 이런 어떤 상하수도 보급률이 뭐 대한민국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실제로 근데 지금 집에서 혹시 수돗물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수돗물 거의 생수 사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그렇죠. 다 설치하죠. 근데
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하수를 퍼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들을 다 그냥 식음용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 생각하듯이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그 뭐죠? 그 물 때문에 그 물 부족 국가처럼 물을 잘못 먹어서 뭐 이제 전염병이 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북의 위생 상태를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석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상수도 상태가 이게 낮죠. 뭐 60%가 이랬나요? 네, 한 50% 정도입니다. 50% 정도.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면 네. 그 농촌 지역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농촌 지역은 안 돼 있거든요, 수도가. 수도가 그러니까 다 안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수도가 안 돼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농촌 지역은. 그래서 쫄짝 이렇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걸 집들이 그런 게 다 있죠. 그래 지하수를 퍼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서 물론 이렇게 생수를 팔죠. 양덕 샘물 뭐 이렇게 이렇게 팔긴 파는데 강서샘물.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걸 그런 생수를 사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수돗물 무슨 뭐 수돗물 먹고 살이 없으니까 우리 개울물 퍼먹고 살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연희 그래가지고- 씨도 그냥 수돗물 많이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도 정수기 넣는 사람들도 있게 하나죠. 아, 있어요? 네, 우리 집도 정수기는 있는데 그게 멋있나? 그 멋이라는데 그거. 예. 그리고 친구들 와서도 정수기 멋이라는데 그거. 그거 해서 뭐야 저 저기다 먹으면 물 맛이 더 좋아져요? 수돗물 맛도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집 수돗물은 뭐냐면 샘물이거든요. 그 우리 무산 사람들은 압니다. 성주골이라는데 그 성주골 그 물 진짜 맛있거든요. 그 물이 물 맛이 완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샘물을 퍼서 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도가 대체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체로 보면 이렇게 농촌 지역들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쨌든 시내는 돼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스가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 제일 처음에 인구 2,540만, 45만 네. 정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는 바로 뒷 문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산악 지형이 74%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가평인데 지금 제 어머님 사시는 데는 아직도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니고 물론 자비를 들이면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까지 들어와 있긴 해요. 그 물이.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온 것도 한 5년 전쯤 들어왔는데 정화조 쓰고 그 다음에는 물도 그냥 샘물 쓰죠. 근데 물론 저는 어렸을 때 펌프질 하면서 자랐어요. 이제 그렇지만 가평이에요. 가평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양평의 전원주택이나 그런 거 짓는 분들도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펌프질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양수기, 전기 모터 돌려가지고 이제 지하수를 퍼서 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가로치고 그 북의 어떤 이런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나온 수치와 또 내부적인 부분. 근데 김정은 총비서나 당대회 때 나오는 발표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빨리 우리도 이런 것들을 80%, 90% 올려서 어떤 뭐 서방에 보여준다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고 싶다라는 의욕은 있고 또 그게 국가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맞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수치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 뭐 북한이 2%일 거다 3%일 거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한 게 연평균 4.6%? 5.1%. 그렇죠. 제일 좋았을 때는 이제 5.1%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 것들에 가진 잠재력.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강철 씨도 그렇습니다. 다른 탈북자분들도 보면 내가 떠나온 고향 대부분 남과 북이 다 조국입니다만 지금 그럼 이분들은 북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바로 풀리면 내가 북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여기서 팔아서 돈을 버는 뭐 그것도 무역 북에도 좋은 일이 되니까 사실은 그것도 왜냐면 물건 사주 하지만 내가 그걸로 수익이 생기면 북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여보내주고 싶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아마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데 아마 그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못 만드는 게 죄송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못 만드는 게 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대량으로 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다국적 기업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이 외로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손을 뻗고 같이 이렇게 뭐 시장을 크게 만들어주고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다행히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준비가 돼 있으니 국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 통계 수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의 조금 생각들, 인프라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 그렇죠. 조준동처럼 해석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렇게 경제 제재가 이제 그 성장률, 네. 네?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걸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한에서는. 근데 북에서는 이 자료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쌀 생산량 제일 작은 네. 것만 보도를 해.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성장, 경제 성장률이 왜 나오냐? 이게 곧 경제 제재가 만들어낸 성장률이다 이게. 그 경제제재 하에서도 이루어낸 성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네. 북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노력을 안 하죠. 우리 보십시오, 네. 우리 디스플레이 일본에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일본이 완전히 바보짓 한 겁니다. 그거. 네. 이렇게 제재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제 제재 하면 그에 맞는 것도 만들어낸다 또. 그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저쪽에서 북을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네. 제재가 답은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죠. 네. 북이 문을 열도록 하는 게 그게 붕괴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의 통계 자료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유심히 볼수 제가 이렇게 좀 유독 관심 있었던 거는 2015년에서 2020년 5년 동안 평양에 뭐 우리가 다 아는 미래과학자 거리며 여명거리, 네. 뭐 위성자과학자 거리 이런 평양에 새로 지은 주택이 9,500세대라는 거예요. 네. 뭐 5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평양이 막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도 엄청 발전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모든 방송이나 탈북자들 평양만 그래. 평양만 그래. 평양은 특권층이야. 뭐 이런 식인데 여기 북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37,000세대를 건설했어요. 37,000세대. 평양이 9,500세대. 근데 이것도 태풍 피해본 지역이 그런 거예요. 나선, 그때 2016년에 나선, 요 4년이에요. 이건 2016년부터 2020년. 그 다음에 삼지연 3,000세대를 빼고도 37,000세대. 그러니까 결국 삼지연까지 쳐버리면 4만 세대를 새로 지은 거죠. 지방에다가. 그리고 4만 세대를 새로 지었고 3만 1,000세대는 수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이렇게 엄청나게 그거 하고 근데 우리는 평양만 그래, 평양만 그래 참. 그래서 유독 요 통계자료도 재밌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자료 이런 거죠. 네. 만약에 이 숫자를 조작을 했다. 네네. 네? 그렇다면 북에서 9,500호의 주택을 지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1만 호를 지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지방내도 뭐 37,000호 이렇게 정확히 되지 않고 네. 4만 여호를 지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식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식량 같은 경우에 네? 2018년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이었다. 네? 당초 계획했던 700만 톤보다 한참 못 미쳤다. 근데 그러니까 목표가 700만 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목표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목표가 700만 톤이었네. 그리고 700만 톤을 생산한 해도 있었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참 부족하다. 네, 495만 톤이었다. 네. 당장 굶어 죽을 거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곡물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자금률이 상당히 낮죠. 네. 보니까 22%예요. 22.5%. 520만 톤? 어... 네,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배로 많지 않습니까? 네네. 배로 많은데 500만 톤입니다, 생산하는 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하고 똑같은 경제제재를 만약에 대한민국이 받는다면, 식량을 수입해 들여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사람 절반 이상은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네. 국가보고서 가지고 여러 말씀 나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또 예. 이런 그 네.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